여러분, 만약 중국이 우리보다 먼저 달에 도착해서 이렇게 선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부터 여기는 우리 땅이다. 아무도 들어오지 마라. 영화 속 악당의 대사가 아닙니다. 2024년 4월 미국 나사 국장 빌 넬슨이 미 의회 청문회에서 실제로 던진 가장 섬뜩하고 현실적인 경고입니다. 우리가 AI와 반도체 패권 경쟁 뉴스에 정신이 팔려 있는 사이 미국과 중국은 지구 밖 38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진짜 생존을 건 영토 전쟁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심지어 화성 갈 거니까를 외치던 일론 머스크조차 조용히 화성행 티켓을 미루고 거대한 스타쉽 우주선의 방향을 이곳으로 틀어버렸죠. 도대체 저 차갑고 황량한 달 남극에 무엇이 숨겨져 있길래 천조국 미국이 이토록 기겁하며 우주의 질서를 통째로 엎어버리려 하는 걸까요? 미국이 화성 갈 거니까 하며 먼 곳을 바라보는 사이 중국은 소리 소문 없이 달이라는 거대한 바둑판에 치명적인 돌을 놓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중국 기술은 다 짝퉁아니야 라며 방심하던 그 순간 말이죠. 과연 그들이 노린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지구 밖 38만 킬로미터에서 벌어지는 총성 없는 영토 전쟁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노림수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미국의 목줄을 쥐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중국의 창어 사호가 달에 착륙했습니다. 그런데 남들 다 가는 평범한 안면이 아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춥고 어두운 곳, 바로 달 뒷면이었습니다. 왜 굳이 그 험한 뒷면으로 갔을까요? 복잡한 과학 원리는 집어치우고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완벽한 우주 벙커입니다. 달 뒷면은 지구에서 절대 볼 수 없는 완벽한 사각지대입니다. 지구의 감시망도, 전파 소음도 완전히 차단됩니다. 만약 중국이 그곳에서 몰래 무기를 테스트하거나 우주 미사일 기지를 건설한다 해도 우리는 까맣게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독점 통신망 구축입니다. 뒷면이면 지구랑 통신이 끊기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중국은 창어 사호를 보내기 1년 전 우주에서 절대 움직이지 않는 명당 자리에 통신 중계 위성을 미리 얇았기에 뒀습니다. 미국은 아직 종이 위에 계획만 적어둔 우주 통신망을 중국은 이미 떡하니 띄워놓고 달 뒷면 전체를 실시간으로 감시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셋째, 부동산 등기입니다. 2024년 6월, 창어 6호가 기어이 달 뒷면의 흙을 캐서 지구로 돌아오는데 성공했습니다. 뒷면에서 흙을 파온 건 미국도 소련도 못했던 인류 최초의 사건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남의 집 뒷마당에 몰래 들어가서 측량 다 끝내고 흙 퍼오고 깃발까지 꽂았습니다. 이제 여기 내 땅이니까 아무도 오지 마 하고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선포할 준비, 즉 우주 부동산 등기를 마쳤다는 뜻입니다. 소리 없이 요충지를 하나씩 집어삼켜 나중에는 미국이 발 디딜 곳조차 없게 만드는 중국 특유의 무서운 포위 작전이 이미 완성 단계에 이른 겁니다. 이쯤 되면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달 뒷면 흙 좀 먼저 퍼왔다고 미국이 저렇게까지 판을 엎어버리려 한다고? 맞습니다. 단순히 과학기술을 먼저 뽐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달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리셋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달 탐사를 그저 신기한 우주과학 경쟁이거나 강대국들이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 벌이는 천문학적인 돈 낭비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인류의 미래 먹거리와 패권이 걸린 피 튀기는 자원 독점과 영토 지배 전쟁입니다. 그저 달에 깃발 하나 꽂고 우리가 갔다 왔다며 기념사진이나 찍던 1969년 아폴로 시대의 낭만은 끝났습니다. 지금 우주에서 벌어지는 일은 철저한 제2의 대항해 시대이자 21세기판 우주 골드러시입니다. 앞서 중국이 굳이 달 뒷면으로 간 이유 중 가장 치명적인 한 가지를 일부러 뒤로 미뤄두었습니다. 달 뒷면은 그야말로 에너지 로또가 터지는 노다지판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꿈의 무공해, 핵융합 연료인 헬륨 3가 앞면보다 훨씬 풍부하게 널려 있습니다. 이 자원단 100톤이면 전 인류가 1년 동안 쓸 에너지를 펑펑 뿜어낼 수 있습니다. 즉, 중국은 우주에 과학 실험실을 차리러 간 게 아닙니다. 달에 널려 있는 수경원 단위의 무한한 에너지를 먼저 독식하기 위해
남들 몰래 거대한 굴착기를 끌고 간 겁니다. 과학의 탈을 쓴 철저한 경제 영토의 확장. 이 끔찍한 진짜 목적을 알아챈 미국이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충격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달 뒷면의 헬륨3도 엄청나지만 미국을 진짜 미치게 만든 최후의 성지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달의 남극, 그 중에서도 셰클턴 분화구입니다. 여러분, 달은 사실 생명체가 버틸 수 없는 지옥입니다. 낮에는 온도가 120도까지 끌어오르고 밤에는 영하 180도로 곤두박질 칩니다. 수백억 원짜리 쇳덩어리 로봇도 배터리가 얼어 터져서 며칠을 못 버티는 죽음의 땅이죠. 그런데 이 지옥 같은 달에서 기적처럼 딱 한 곳, 생존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명당이 발견됐습니다. 달 남극 위도 89.9도에 위치한 쉐클턴 분화구의 가장자리. 이곳은 일명 영구 1조 지역으로 불립니다. 쉽게 말해 1년 365일 중 무려 80에서 90% 이상 햇빛이 계속 내리쬐는 삼봉우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태양광 패널만 깔아두면 무한대의 공짜 전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주 기지를 365일 풀가동할 발전소 부지가 단번에 해결된 거죠.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스케일은 전기가 아닙니다. 햇빛이 쨍쨍한 가장자리를 지나 깊이만 4.2km에 달하는 분화구 밑바닥으로 내려가 볼까요? 이곳은 태양계가 생긴 이래 단 한 번도 햇빛이 든 적 없는 영하 240도의 영원한 암흑지대입니다. 그런데 나사의 위성 데이터는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인류의 운명을 바꿀 어마어마한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수십억 톤에 달하는 물 얼음입니다. 아니, 우주에 얼음 좀 있는 게 대수야? 하실 수 있습니다. 우주에서 물은 곧 돈이자 절대 권력입니다. 물을 전기분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 비행사가 숨 쉴 수 있는 산소와 로켓을 띄우는 핵심 연료인 수소가 쏟아져 나옵니다. 지구에서 물 1리터를 우주로 쏘아 올리려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엄청난 배송비가 듭니다. 그런데 달 남극에 가면 수십억 톤의 물이 이미 공짜로 얼어 있는 겁니다. 즉, 쉐클턴 분화구는 단순한 웅덩이가 아닙니다. 화성이나 더 먼 딥스페이스로 나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우주 최대의 주유소이자 오아시스입니다. 이 남극의 우물을 차지하는 나라가 앞으로 100년 동안 우주로 향하는 모든 국가에게 톨게이트비를 걷어들이며 달 전체의 지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올해 2026년 중국이 쏘아 올릴 창어 7호의 정확한 타겟 착륙지가 어디일까요? 빙고. 바로 이 셰클턴 분화구입니다. 중국은 여기에 착륙해서 얼음을 캘 로봇을 굴릴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에 은근슬쩍 던지는 논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안전구역입니다. 우리 착륙선이 작업 중인데 너희 로켓이 옆에 내리면 돌멩이 날려서 고장나잖아? 반경 2km 안으로는 아무도 오지 마. 말이 좋아 안전구역이지. 사실상 여기 물이랑 전기는 다 내 거니까 너네는 저기 햇빛 안 드는 모래사막 가서 놀아라 하고 우주판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선포하겠다는 뜻입니다. 인류 공동의 자산인 달의 심장부를 중국이 통째로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 난리통에 옆집 일본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솔직히 인정하기 싫지만 일본의 상황 판단력과 얄미울 정도의 눈치 싸움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미국과 중국이 달에서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는 동안 일본은 전쟁을 안 했습니다. 대신 천문학적인 돈으로 아예 미국의 옆자리를 통째로 샀습니다. 일본은 딱 계산이 섰습니다. 아, 이 달 남극 영토 전쟁은 결국 힘센 미국 형님이 이긴다. 어설프게 간 보지 말고 아예 미국의 지갑을 열어주자. 그래서 일본은 나사에게 거절할 수 없는 종합 선물 세트를 던졌습니다. 미국 형님, 달 남극 춥고 험하잖아요? 우주복 입고 걸어 다니기 힘드시죠? 우리 도요타가 달에서 타고 다닐 최고급 캠핑카 공짜로 만들어 드릴게. 개발비 한 10조 원까지 거 우리가 다 냅니다. 이게 바로 일본이 개발 중인 루나 크루저입니다. 단순한 장난감 자동차가 아닙니다. 길이가 6m, 폭이 5.2m로 미니버스보다 거대합니다. 핵심은 여압 기능, 즉 우주 비행사가 무겁고 답답한 우주복을 벗어 던지고 셔츠 차림으로 편안하게 안에서 생활하며
밥도 먹고 잠도 잘 수 있는 달 표면에 움직이는 호텔입니다. 게다가 일본이 가장 잘하는 수소 연료 전지를 달아서 최대 30일 동안 무려 10,000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나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예쁩니까? 안 그래도 돈 들어갈 곳 천지인데 자기들 개발비 수십조 원을 아껴주고 최고급 우주 캠핑카를 갖다 바치겠다니 말입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화끈하게 선물을 줬죠. 오케이. 미국인 다음으로 달 밟는 첫 번째 외국인. 일본 너네가 해라. 일본은 약 10조 원이 넘는 엄청난 우주 예산과 기업 투자를 쏟아붓고 아르테미스의 영원한 2인자 자리를 당당하게 꿰찼습니다. 단순히 상징적인 명예가 아닙니다. 일본은 달 궤도에 떠있을 우주 정거장 게이트웨이에도 아주 영악하게 빨대를 꽂았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숨을 쉬고 거주하는 모듈의 핵심인 배터리와 생명 유지 장치를 일본이 독점 공급하기로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만약 일본 부품이 고장나면 우주 정거장의 불이 꺼지고 우주 비행사들이 숨을 못 쉰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은 단순히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참여한 들러리가 아닙니다. 미국조차도 이제는 함부로 잘라낼 수 없는 생존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일본은 그 10조 원을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미래 우주 경제를 위한 가장 확실한 보험료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 이제 가장 뼈아프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지금 저 우주라는 거대한 체스판을 보십시오. 중국은 달남극의 핵심 땅을 직접 파고 있고 일본은 10조 원을 베팅해 미국의 2인자라는 자리를 샀으며 미국은 아르테미스 협정이라는 판의 규칙을 통째로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저 우주에서 대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물론 우리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2022년 전 국민의 환호 속에 다누리호를 쏘아 올렸죠? 다누리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특히 다누리에 장착된 쉐클턴 캠이 찍어보내는 달 남극의 영구 음영 지역 데이터는 나사가 우주 비행사들의 착륙 지점을 정할 때 없어서는 안 될 엄청난 보물지도입니다. 우리의 우주 관측 기술력, 분명 세계적인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국뽕을 빼고 냉정하게 현실의 청구서를 까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에서 기가 막힌 보물 지도를 완성해서 미국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지도를 보고 진짜 땅으로 내려가서 보물, 즉 얼음을 캐고 영토를 주장할 굴착기와 캠핑카는 누가 챙겨가고 있습니까? 바로 앞서 말한 일본과 인도입니다. 우리에겐 지금 당장 저 달남극의 험한 흙먼지를 직접 밟고 우리 손으로 깃발을 꽂을 착륙선이나 로버, 즉 탐사차 같은 핵심 하드웨어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주 패권 전쟁의 룰은 잔인할 만큼 심플합니다. 아르테미스 협정이고 뭐고 결국 먼저 도착해서 깃발을 꽂고 여기는 위험하니까 반경 2km 접근 금지 라며 안전구역을 선포하는 놈이 그 땅의 주인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달이라는 거대한 우주 재개발 구역 앞에서 남들 로켓 쏘는 걸 보며 와, 멋있다 하고 박수나 치는 관광객입니까? 아니면 시공사한테 지도만 달랑 쥐어주고 쓸쓸히 퇴장하는 가이드입니까?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소름 돋는 위기입니다. 지도만 그리는 자에게 우주는 결코 지분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우주냐며 고개를 돌리는 이 순간에도 강대국들은 21세기 최후의 자원과 경제 영토를 영원히 독식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거대한 우주 공급망에 대체 불가능한 우리의 지분을 당장 꽂아 넣어야 합니다. 달 데이터 센터를 장악할 K 반도체, 영하 180도의 지옥을 버틸 극한의 배터리. 우리의 기술이 달 기지의 표준이 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강대국들의 우주 하청업체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이건 잡스런 우주 공상 과학이 아닙니다. 1980년대 모두가 미쳤다고 했던 반도체 투자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듯 우주는 우리의 경제적 생존을 담보할 제2의 반도체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지금 우주에서 벌어지는 일은 20년 뒤 당신 삶을 결정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제요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